디에고 벨라스케스. 서론. 디에고 벨라스케스, 디에이고 벌레스케즈, 1599-1660는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최고봉이자 서양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거장이다. 그는 세비야의 한 화실에서 출발하여 스페인 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로 약 37년간 활동하며 초상화, 역사화, 신화화, 풍속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걸작들을 남겼다. 벨라스케스는 이른바 화가들의 화가, 페인터즈 페인터로 불리며 이후 프란시스코 고야, 에두아르 마네, 파블로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등 수많은 후대 화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그의 대표작 시녀들, 나스 메나이너스, 1656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분석되고 논의된 작품 중 하나로 시각적 재현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 질문을 던진다. 본 글에서는 벨라스케스의 생애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의 작품 세계가 지닌 형식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한다. 이 생애 2.1세비야 시절 출생과 수학기 1599-1623 디에고 로드리게스 대 실바 이 벨라스케스는 1599년 6월 6일 스페인 남부의 대도시 세비야, 서비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후안 로드리게스 대 실바는 포르투갈 출신이었고 어머니 헤로니마 벨라스케스는 세비야 토박이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사용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미술적 재능을 드러냈다. 1611년 12세의 벨라스케스는 세비야의 저명한 화가이자 인문학자인 프란시스코 퍼체이코의 화실의 도제로 들어갔다. 파체코는 엄격한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화가였으나 동시에 개방적 지성인으로서 제자의 자유로운 실험을 장려했다. 약 6년간의 수련 기간 동안 벨라스케스는 소묘의 기초부터 색채 이론, 원근법, 해부학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1617년 18세의 독립화가 자격을 취득한 그는 이듬해 스승 파체코의 딸 후아나 파체코, 와너 퍼체이코와 결혼하며 세비야 화단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다. 세비야 시절 벨라스케스의 대표작은 보더간이라 불리는 주방 장면 및 풍속화들이다. 계란을 붙이는 노파, 1618, 세비야의 물장수, 1622 등의 작품에서 그는 캐러베조의 영향을 받은 강렬한 명암 대비, 키아로스쿠로와 사실적 질감 묘사로 일상적 인물과 정물의 기념비적 존엄성을 부여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이미 젊은 벨라스케스가 사물의 물질적 실제감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2 마드리드 궁정화가로의 부임 1623-1629 1622년 벨라스케스는 처음으로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궁정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으나 왕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623년 제상 올리바레스 공작 카운트 둑 오브 알리베레즈의 주선으로 펠리페 4세, 펠리페 2사의 초상화를 그릴 기회를 얻었다. 이 초상화에 크게 감명받은 24세의 젊은 왕은 벨라스케스를 즉시 궁정화가로 임명하고 자신의 초상화는 오직 벨라스케스만이 그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임명은 벨라스케스의 생애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후 그는 37년간 왕실에 봉직하며 화가로서의 경력과 궁정 관료로서의 경력을 동시에 쌓아갔다. 초기 마드리드 시절의 중요한 작품으로는 바쿠스의 승리, 로스 보레초즈, 1628-1629가 있다. 이 작품에서 벨라스케스는 고전적 신화 주제를 스페인 농민들의 현실적 맥락 안에 배치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선보였는데 이는 이후 그의 신화화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 된다. 2.3 이탈리아 여행과 예술적 전환 1629, 1631, 1649, 1651 1629년 펠리페 4세의 허락과 재정 지원을 받아 벨라스케스는 이탈리아로 첫 번째 여행을 떠났다.
약 1년 반 동안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등을 순회하며 티치아노, 틴토레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거장들의 원작을 직접 연구할 수 있었다. 특히 베네치아파의 풍부한 색채와 자유로운 붓놀림은 벨라스케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 체류 중 제작한 불카누스의 대장간 1630에서는 세비야 시절의 어두운 색조에서 벗어나 밝고 풍부한 색채와 보다 자유로운 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649, 1651년의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은 벨라스케스의 예술적 완숙기를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교황 인노첸시오 10세, 이너선트 X의 초상화를 제작하여 로마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교황의 날카로운 눈빛, 진홍빛 모자와 망토의 미묘한 색채 변화, 그리고 직물의 눈부신 질감 표현은 초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꼽힌다. 교황 스스로도 이 초상화를 보고 트라포 베로, 너무나 사실적이다 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 시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거울을 보는 비너스, 노크비 비너스는 스페인 미술사에서 극히 드문 여성 누드화로 거울에 비친 흐릿한 얼굴과 유려한 등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걸작이다. 2.4 궁정 관료로서의 삶과 만년 1651, 1660 벨라스케스는 화가일 뿐 아니라 궁정 관료로서도 승진을 거듭했다. 왕실 시정관, 에포센터도어 메이어으로서 궁전의 장식, 왕실 의전, 예술품 수집 등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이 행정적 업무는 그의 회화 작업 시간을 상당히 제약했으나 왕실 컬렉션에 소장된 유럽 최고 수준의 미술품들을 자유롭게 접하고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1659년 벨라스케스는 오랜 염원이었던 산티아고 기사단, 오더 오브 센티아고의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다. 이는 화가라는 직업이 수공업으로 여겨지던 당시 스페인 사회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1660년 6월 프랑스와 스페인 왕실 간의 결혼 의전을 총괄한 뒤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던 벨라스케스는 마드리드로 귀환한 직후병에 걸려 8월 6일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내 후아나 역시 일주일 뒤를 따랐다. 3. 작품 세계 3.1 초상화 권력과 인간성의 교차 벨라스케스의 가장 핵심적인 장르는 초상화이다. 궁정화가로서 그는 펠리페 4세, 왕비 마리아나, 왕자와 공주들, 궁정의 광대와 난쟁이, 귀족과 성직자 등 스페인 궁정의 모든 계층을 화폭에 담았다. 그의 초상화가 다른 궁정화가들의 작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인간적 진실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펠리페 4세의 수십 점에 달하는 초상화 시리즈에서 벨라스케스는 젊은 왕의 당당한 위엄부터 만년의 피로와 쇠잔함까지 한 인간의 일생에 걸친 변화를 진솔하게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왕실 선전을 넘어선 것으로 벨라스케스가 왕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궁정의 광대와 난쟁이를 그린 초상화 연작이다. 세바스티안 데 모라 1645, 에스코피오 아저씨, 엘 프리모, 1644 등에서 벨라스케스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인물들을 왕족이나 귀족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격식과 존엄성으로 그렸다. 이들의 시선에는 지성과 자존감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벨라스케스가 지닌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과 보편적 존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3.2 역사화와 신화화 현실의 눈으로 본 영웅서사 벨라스케스의 역사화와 신화화는 고전적 이상화를 거부하고 신화와 역사를 생생한 현실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바로크 시대 역사화의 일반적 관례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브레다의 항복, 나스렌저즈, 1634, 1635은 벨라스케스의 역사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1625년 네덜란드 브레다 성의 항복 장면을 그린 이 대작에서
승리자인 스페인의 암브로쇼 스피놀라 장군은 패배한 네덜란드 사령관 유스틴 대 나사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관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전쟁의 영광이 아닌 패자에 대한 존중과 인간적 품위를 전면에 내세운 이 구성은 전쟁화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혁신적 접근이다. 배경에 솟아오르는 스페인군의 창들은 질서와 힘을 상징하면서도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정서는 승리의 환호가 아닌 화해와 인간적 위험이다. 신화에서도 벨라스케스의 현실적 시선은 일관되게 관철된다. 아라크네의 우화, 증녀들, 라스 하일런더러즈, 1655, 1660에서는 정경에 노동하는 여성들과 배경의 신화적 장면을 중첩시켜 일상과 신화,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마르스, 1638에서 전쟁의 신은 피곤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앉아있으며 이는 고전적 영웅 이미지에 대한 세속적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3.3 시녀들, 나스 메나이너스, 회화에 대한 회화. 시녀들, 1656은 벨라스케스의 최고 걸작이자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가로 3.18m, 세로 2.76m에 달하는 이 대작은 펠리페 4세의 어린 딸 마르가리타 공주를 중심으로 시녀들, 난쟁이, 개, 수녀, 그리고 이젤 앞에 선 화가 벨라스케스 자신까지 포함한 궁전 내부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핵심적 수수께끼는 화면 뒤쪽 거울에 비친 펠리페 4세와 왕비의 모습이다.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는 대상은 화면 밖에 서 있는 왕과 왕비, 즉 관객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이 구조는 그림을 보는 자와 그림 속 인물, 화가와 모델의 관계를 중층적으로 교란시키며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미셀 푸코가 말과 사물, 1966에서 이 작품을 고전적 재현체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텍스트로 분석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기법적으로도 시녀들은 경이롭다. 정경 인물들의 정밀한 묘사에서 배경의 흐릿한 공기원근법으로 이행하는 처리, 빛이 오른쪽 창에서 쏟아져 들어와 화면을 가로지르는 동선, 그리고 대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붓터치가 결합되어 마치 사진과 같은 순간적 현장감을 만들어낸다. 3.4 풍경과 빛의 탐구. 벨라스케스의 풍경화는 수적으로 많지 않으나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 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빌라 메디치의 정원, 1630 또는 1649, 1651 연작은 야외에서 직접 빛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 초기 플리네어, 회화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을 빠르고 자유로운 붓터치로 포착한 이 작품들은 약 200년 뒤 인상주의 화가들이 추구한 바를 앞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4. 형식적 특징과 기법. 4.1 붓질과 회화적 자유. 벨라스케스의 가장 혁명적인 형식적 특징은 그의 독보적인 붓질에 있다. 초기에 정밀하고 매끄러운 화면에서 점차 진화하여 후기에는 대담하고 거친 붓터치를 자유롭게 구사했다. 가까이에서 보면 추상적인 물감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적절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놀랍도록 사실적인 형태와 질감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기법은 에두아르 마네가 19세기에 화가들의 화가라 칭송한 이유이며 인상주의 이전에 이미 회화적 자율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례라 할 수 있다. 4.2 빛과 공간의 마술. 벨라스케스는 빛을 단순한 조명 장치가 아닌 공간과 분위기를 창조하는 핵심 요소로 활용했다. 그의 작품에서 빛은 인물을 감싸며 공기의 두께와 밀도를 느끼게 하는 이른바 공기원근법, 에리어 퍼스펙티버로 구현된다. 이는 선원근법에 의존하던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대기를 통과하는 빛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여 화면에 깊이와 호흡을 부여한다. 시녀들에서 정경에서 배경으로 갈수록 점차 흐려지는 인물과 공간의 처리는 이 기법의 정수를 보여준다. 4.3 절제와 생략의 미학.
벨라스케스의 예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절제이다. 그는 과잉된 장식, 극적인 제스처, 감정적 과장을 철저히 배제했다. 인물의 표정은 절제되어 있으나 그 내면의 깊이는 충분히 전달되며 배경은 최소한으로 처리되어 인물의 존재감에 집중하게 한다. 이러한 절제와 생략의 미학은 바로크 시대의 과잉적 표현 경향과 대비되는 것으로 벨라스케스 예술의 시대를 초월한 현대성의 근원이 된다. 5. 미술사적 위치와 영향. 벨라스케스는 생전에 이미 유럽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았으나 그의 영향이 진정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프라도 미술관이 개방되면서 유럽 전역의 화가들이 벨라스케스의 원작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근대 미술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에두아르 마네는 벨라스케스를 화가 중의 화가로 추앙하며 검은 색의 풍부한 활용과 대담한 붓터치를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인상주의자들은 벨라스케스의 비표현과 자유로운 붓놀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존 싱어 사전트와 제임스 맥닐 휘슬러 등 19세기 후반의 화가들도 벨라스케스를 모범으로 삼았다. 20세기에 들어서는 피카소가 시녀들을 주제로 58점의 연작을 제작했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노첸시오 10세 초상을 바탕으로 한 비명 지르는 교황 시리즈로 현대 미술의 걸작을 탄생시켰다. 벨라스케스의 미술사적 공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회화적 자율성의 선취이다. 붓터치 자체를 표현 수단으로 인식하고 세부 묘사보다 전체적 인상과 분위기를 중시한 그의 접근은 이후 인상주의와 모더니즘의 출발점이 되었다. 둘째, 재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 시녀들로 대표되는 그의 메타 회화적 실험은 보는 행위와 재현의 문제를 화면 안에서 성찰하는 전례 없는 시도였다. 셋째, 인간에 대한 보편적 존엄의 표현이다. 왕에서 광대까지 모든 인물을 동일한 깊이와 존중으로 바라본 그의 시선은 예술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장 순수하게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구결론.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17세기 스페인이라는 특수한 시공간 속에서 활동했으나 그의 예술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그는 붓과 물감이라는 물질적 매체를 통해 빛과 공기, 살갗과 직물, 권력과 취약함, 존엄과 유한성을 동시에 화폭 위에 구현하는 데 성공한 진정한 의미의 거장이었다. 벨라스케스가 평생 추구한 것은 화려한 기교나 극적인 감동이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록하는 진실의 눈이었다. 그의 작품 앞에 선 관객은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넘어 화면 속 인물들과 눈을 마주치게 된다. 그 시선의 교환 속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과 만나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벨라스케스가 후대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